네, 반갑습니다. 목동이 예섬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설증모라고 합니다. 겨울 방학이 이제 서서히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마도 고등학교 1학년 이제 학교가 배정이 되고 나서 이제 학교마다 중간고사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겨울 방학 때 쭉 학습했던 것들을 이제 얼만큼 학습했는지에 대한 결과치를 이제 받아야 되는 중간고사가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기에서 서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시간표는 아마 그 옆쪽에 그 타임테이블에 쭉 적혀져 있을 텐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중간고사를 어떻게 대비를 하면 아이들이 좀 더 배운 부분에 대해서 얼마 더 좀 더 좋은 성적,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일단은 아마 1월 달이 쭉 지나고 나서요. 사실 이제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도 말씀은 드리겠지만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실제로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고 라는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쭉 봐왔을 때 내가 수업 시간에 저거 들으니까 이해가 된다. 오케이, 이거 알아들었어. 라는 부분과는 별개로 사실상 문제를 푸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한 것만큼 이상의 그 속도라든가 혹은 학습에 대한 뭐 어떤 진도가 조금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배운 부분을 얼마만큼 학습을 했고 얼마만큼 반복을 했느냐에 대한 초점을 좀 두셔야 되는데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의 문항을 중간고사 때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간고사 때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최소 8번 정도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과 선생으로서의 수업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을 하는 것과 그리고 어, 이 아이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속도 혹은 풀어나가는 그 정도를 체킹을 했을 땐 조금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간극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부분들을 얼만큼 반복을 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셔야 돼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무래도 이 예섬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으면서 따로 이제 제 개인적인 학원 자체도 내신 전문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거와는 별개로 실제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좀 버벅임이 좀 많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나 이 수업 들었더니 아주 이해가 잘 돼. 라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성적이 잘 안 나올 수 있다. 배운 것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쭉 학원들을 계속 쇼핑을 하면서 도대체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습이 뭐냐라는 이 고민을 계속 하시게 됩니다. 물론 그 고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쓴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떠한 방식으로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효율적인 반복 학습이 될 것이냐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결국 세 가지입니다. 포인트는 첫 번째,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얼마만큼 효율성 있는 학습을 할 것이냐. 근데 그 효율적인 학습 안에는 여기 문항당 최소 8번이라고 돼 있죠.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 그러면 하나의 문항을 8번을 계속 똑같은 문제로 계속 풀어야 됩니까? 라는 건 아니에요. 왜? 그 한 문제를 똑같이 문제를 풀었을 때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그 부분만큼은 문제는 풀 수 있어도 만약에 숫자가 바뀐다든가 표현이 바뀐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좀 당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는 본인의 학교에서 출제되었던 기출 문항을 토대로 최소 하나의 문항을 7가지, 8가지의 문항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시각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이런 컨텐츠가 제공이 돼 있는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아무래도 이 학교별로 이 선생님들이 문항 자체를 쉬운 문항부터 시작해서 쭉 내기야 하겠지만 사실상 1등급을 변별력 1등급이 2등급이 되고 2등급이 1등급이 되고 요 1, 2등급을 구분 지을 수 있는 변별력 있는 문항을 출제를 분명히 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의 소스가 사실상 1학년 모의고사일 수도 있겠지만은 2학년, 3학년
모의고사에서 나왔었던 표현 방법들 그런 것들을 끌어당겨서 1학년 아이들이 해석할 수 있게끔 사실상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되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상당히 적잖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가? 그래서 포인트는 총 3가지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대 및 고요일.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만큼 학습할 것이냐. 그러면 이 학습하는 내용 안에는 최소한 8번 이상의 반복 학습이 있게끔 컨텐츠가 꾸려져야 되는데 그 속 안에는 또 역시 우리 아이의 학교에 대한 킬러 문항들,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 조건이 너무 세세하고 많아서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그러한 문항들을 얼마만큼 반복을 할 것이냐, 요 3가지. 자, 이걸 왜 자꾸 강조를 해내면 아마도 이 주변의 학원들부터 시작해서 윈터스쿨 끝났고 어떤 제 다른 단과학원에서 수학 집중반도 끝났고 물론 예섬학원에서도 역시 집중반을 열심히 아이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윈터스쿨이나 수학 집중반을 통해서 선행까지 열심히 뽑아요. 근데 사실상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각 단원마다 단원의 대표적인 문항을 연습을 했던 것뿐이지 사실상 본인 아이의 학교의 컨셉에 맞는 문항들을 연습한 건 철저히 아닐 겁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시간 자체도 많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모이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제 각각의 학교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 학생에 맞춰서 포인트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선생의 노력에 의해서 이 겨울방학 교재에 있는 문항들의 라인업을 그 주어진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학교 기출문제로 만들었다면 예외. 왜냐? 여기서는 그렇게 겨울방학 동안에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1월달 진행이 이미 됐고 최소한 아이들은 본인 학교의 문항을 최소한 4번에서 5번 정도는 학습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 달부터 진행되는 이 본격적인 내신 대비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어슬렁 진행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그 간격은 3월 달 되면 더 커집니다. 왜?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학습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항을 가지고 연습하고 있지 어떤 교재에 어떤 문항 그리고 그 문항은 출처가 어디지 이걸 빠르게 어머님들이 체크를 하셔서 만약에 본격적으로 본인 아이의 학교에 맞는 문항이 아직까지도 연습이 되어 있지 않다 혹은 처음 본다 이제야 막 본다 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분명히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자, 이거는 왜 강조를 하냐면 3월 되면 시간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3월 달부터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왜? 학교 기출문항은 2월 전에 끝나야죠. 2월 말까지 이미 다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풀어야 되는 문항의 그 소스 자체가 기출문항이겠습니까? 기출문항만 있다면 다행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목동 지역에 있는 조금 어렵다고 하는 학교의 문항들조차도 쭉 다시 풀어보면서 그 문항이 어디에 출처지? 그럼 그 출처에 관련된 문항의 소스를 쭉 빼내서 다시 한 번 더 변형 문항 작업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2월 말까지 완료가 안 되어 있다. 거기에 플러스 시중 주요 교재에 있는 주요 문항들까지도 연습이 안 돼 있다. 이러면 사태는 조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간고사 이후에 대참사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 대참사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어머님들이 지금 빨리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를 빨리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3가지 포인트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주먹구구식의 학습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풀어야 될 거 시중교재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1품 블랙라벨 마플 1등급 수학 최상위 수학 여기다가 하이퍼 수학까지 사관경찰까지 모의고사에서는 1학년 기출 2, 3학년 기출 변형 이거는요 사실상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강사가 아이들에게 직접 컨텐츠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실상 이 변형 작업 자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한 문항 만들면 단적으로 예시를 들면 한 문항 만들었을 때 정말 잘 만든 변형 문항이다라고 한다면 보통 그 문항을 만드는 것 저도 역시 포함을 하겠지만 보통 그 문항에 대한 비용 자체가 4, 5만 원씩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용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비용 얘기를 왜 하냐면 일반 선생님들, 일반 강사들이 과연
그 많은 학교들에 관련된 기출문항을 그만큼 비용을 들여서 변형을 시킬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장담하건대 없습니다. 장담하건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기출 분석을 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이 모인 이 팀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 팀에서 결국에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어디 학원을 가서 다 설명회를 들어보시고 간담회 들어보시고 꼭 그 학원에서 설명회를 듣고 우리 아이는 어디 학교인데 우리 학교에 관련된 컨텐츠가 있습니까? 라고 분명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있다면 거기 가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안타깝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게 하나가 더 있겠죠. 왜? 그 작업을 목동에서 유일하게 여기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수업 들으세요. 수업 들으세요. 근데 이거예요. 수업에 대한 컨텐츠든 관리에 대한 부분이든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더 빡세게, 더 타이트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글로 가셔도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 작업을 하는 부분들이 많은 학원들이 다 안 하고 있다는 거. 그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떤 학습을 해야 되는지, 어떤 학습을 하고 있는지 빨리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제 진명여자 고등학교죠. 진명여고에 대한 관련된 이 전년도, 그러니까 작년 거가 아니라 전체 년도에 관련된 문항들, 왜 학교마다 그 1학년 수학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매년 로테이션을 돕니다. 자, 그러면 그 로테이션 도는 선생님들마다의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새로 부임한 선생님들은 그 해에 보여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상 1학년 맞는 선생님들은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이 선생님이 1학년 담당하시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출제했었던 연도의 문항들을 쭉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아이들에게 문항이 그리고 컨텐츠가 제공된다는 거, 모든 문항에 대한 해설 작업까지 쭉 진행이 되고요. 역시나 본인 학교에 맞게끔 기출문항이 예시문항으로 다 들어가진 손기업 노트가 존재하는지도 확인하시고,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크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안 하는 학원이 있다고요. 그러면 빨리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가 아니어도 좋아요.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제 수업을 소개를 하고 이 학원을 소개를 하고 아이들이 결국엔 내신 대비해서 결국에 학원을 오는 목적은 딱 한 가지인 겁니다. 성적이 나와줘야 돼요. 성적이 나와주려면 결국에 효율성 있는 컨텐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문항을 푸는지도 옆에서 지켜봐야 되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까 일전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이해하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풀어내는 작업 자체는요. 너무나 딴판입니다. 왜? 이해 다 됐어, 이해 다 됐어, 이해 다 됐어. 근데 막상 실제로 문제를 푸는 걸 보면 어버버버 거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반복이 안 됐다는 거. 두 번째, 학생이 직접 문제를 푸는 부분에 있어서 옆에서 티칭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상 그렇게 성적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결국에 아이들은 어디로 가냐면 동네 보습학원으로 가게 됩니다. 과외를 해야 되나? 근데 과외를 하려면 다들 유명하시고 잘하시는 분이겠지만 사실상 정보에 대해서 좀 느립니다. 컨텐츠의 작업에 대한 부분이 좀 느려요. 그러면 결국에 이걸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해결점은 아이들의 직접적인 티칭과 코칭이 직접 되는지, 그게 되는 곳으로 가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컨텐츠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자, 과제 같은 부분이요. 말씀 안 드릴게요. 왜? 아이들이 어찌됐건 간에 아까 말씀드렸죠. 주어진 시간 내에 얼마만큼 효율성 있는 학습을 할 것인가의 기본 베이스는 정제된 컨텐츠입니다. 그 컨텐츠 안의 내용물은 본인 학교, 선생님, 저희 아이 학교는요 이 목동 지역이 아닌데요, 혹은 이 목동 지역에서도 혹시 우리 학교 아이 내신 대비 해주나요? 제발 이런 말씀 묻지 마세요. 왜? 이게 되게 잘못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취미 생활을 하러 왔겠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단 얘기는
단 한 명이라도 그 학교의 내신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 학교 내신은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자, 일단 목동 지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의 내신 대비 컨텐츠는 이미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해에 그 학교 학생들이 왔느냐 안 왔느냐의 차이, 그것뿐인 겁니다. 그리고 목동 지역이 아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목동 지역에서만, 그리고 제가 학원에서 학원 자체를 단과뿐만이 아니라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주요 학교들, 그리고 제가 생각지 못했었던 학교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문제는 생각지도 못했었던 학교의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에 대한 컨텐츠를 바로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거는 강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매년마다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어떤 학교가 되더라도 그 학교에 대한 내신 대비는 완벽하게 컨텐츠와 수업이 준비가 된다는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컨텐츠가 쭉 제공이 될 거라는 거. 자, 매일 내신, 주간 내신, 그래서 총 한 주당 7회차. 이렇게 나가는구나. 이렇게 타이트하게 학원에서 체크를 안 한다고요? 그런 방법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3월달 개강을 하게 되면 분명히 각 학교의 킬러 문항들, 흔히 어려운 문항들이 있죠. 이 문항들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줘야 되는데, 자, 현실적으로 한 3시간 반 한 타임을 수업하면서 만약에 각 학교마다 어렵다라고 체크가 되는 문항들이 있죠. 그 문항들을 과연 50분 안에 몇 문제를 풀 것인가 라고 한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아무리 풀이가 간단하더라도 정말 야, 너 이거 외워 그냥 라고 하지 않는 이상 50분에 2문제 풀기 힘듭니다. 왜? 아이들은 한 문제 풀어도 정말 막 진이 다 빠져요. 그러면 도대체 3시간 반 동안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세우시면 됩니다. 정규 수업은 수요일 토요일인데 수요일 토요일 날은 아이들이 각 중간고사 범위에 맞는 단원의 문항들을 기계적인 연습, 기계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수업이 진행될 거고, 각 학교마다 킬러 문항들은 쭉 따로 뺍니다. 따로 빼서 아이들은 심야 라이브까지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심야 라이브는 일주일에 한 번이 들어갈 거고 90분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아이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요일을 설정을 할 건데, 선생님 만약에 우리 아이는 기숙사라서 이걸 못 듣는데요. 자, 물론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나서 끝나고 나서도 영상으로 편집본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꼭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본인 학교의 킬러 문항들은 반드시 심야 시간, 심야 라이브 특강 시간에 진행이 된다는 거 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컨텐츠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 모의고사, 예를 들면은 이게 한 학교의 기출문제라고 한다면 문제는 이거죠.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요게 뭐냐? 이 문항이 기출문제로 나왔으니까 이 기출문제가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된다면 너네 학교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출제가 될 거야.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출제가 되었을 때의 문항의 형태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건 모두 다 과제 컨텐츠에 우리가 모두 수록이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언급이 될 거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빈틈없이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뒤쪽에 기출, 전체 년도 교과서 부교재 이런 것들도 다 컨텐츠로 제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1등급 관리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이들이 그럼 결국에 여러 단과 학원들을 쭉 돌아봤을 때 각각의 선생님들이 모두 자기의 프라이드를 갖고 관리를 열심히 해준다라고 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 관리를 해준다라는 거 자체가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를 엄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의도인가라는 걸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결국에 아이들이 이렇게 학습이 되어지고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학습했습니다라고 전달하는 내용 자체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의 성적이 올라가야 되는 그 과정이 아니라
나는 아이에게 수업을 했고 아이에게 과제를 이만큼 줬고 아이는 과제를 요만큼 했으니까는 요 나머지 부분은 체크를 해서 더 하게끔 해줘라. 엄마에게 전달하는 목적성의 관리 시스템으로 뭔가 변질되지 않았는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제가 자꾸 고민하는 부분이냐면 관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관리라는 건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그 들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 플러스 안 된 부분 혹은 틀린 문항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오답의 횟수가 계속 줄어들 수 있게끔 그 틀린 문항의 유형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틀린 문항의 유형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학습을 시켜서 그 틀린 문항의 오답이 계속 횟수가 줄어듦을 보일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뒤쪽에 관리 시스템 쭉 나와요. 테스트 보고요. 쭉 하면 일단 보시죠. 월간 테스트 쭉 주간 관리표도 나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간마다 어떻게 학습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테스트 보죠. 테스트 결과지 나가고 분석표 나가고 아이들이 레포트, 개인별 레포트도 다 나가요. 이거 안 하는 학원이 있다고요. 안 하는 강사가 있다고요.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왜? 어디가나 다 하니까 저는 이거를 강점이라 내세우지 않습니다. 쭉 해서 본인이 틀린 문항에 대해서 학습이 필요한 부분을 다 보여줍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틀린 부분에 대한 유형이 아이들이 얼마만큼 보완이 됐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 클리닉 시간, 대면 클리닉 시간도 분명히 우리가 체크를 하겠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시험을 봤습니다. 학습을 했습니다. 테스트를 봤더니 성적이 이렇습니다. 틀린 유형은 이런 겁니다. 까지도 전달되는 거 좋다라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다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서 저 틀린 유형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완이 됐는지를 보셔야 돼요. 물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수업을 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차피 틀린 문항은 나중에 또 풀어도 틀립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틀린 유형 스타일에 대한 문항에 대한 연습이 반복적으로 됐는가?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이 유형을 집요하게 아이들이 클리닉 시간에 계속적으로 풀 수 있게끔 컨텐츠 그리고 관리가 되어지는가? 라고 해서 목표는 이겁니다. 틀린 유형을 반복적으로 내서 틀린 횟수가 제로로 만드는 게 일단 목적입니다. 그래야 딴 걸 하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문제를 듣는 것, 수업을 듣는 것과 내가 문제를 푸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걸 옆에서 지켜봐야 되고 그 지켜보는 과정 안에 아이들이 푸는 문항은 본인이 잘 힘들어했던 어려워했던 유형들을 반복적으로 오답 체크를 계속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과정의 일련의 과정들이 대면 클리닉 시간도 그 온라인 클리닉 시간도 역시 활용이 되어서 진행이 될 거라는 거. 그래서 플래너 작성합니다. 설명회 때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플래너.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얼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침에 아이들은 어차피 매일같이 계획을 우리가 세워주지만 실행에 옮기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매일 아침에 그날 학습해야 될 수학의 내용들, 학습 내용들을 쭉 작성을 해서 보내줘요. 엄마들한테도 보내줘요. 근데 이거를 강점으로 내세우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건 그냥 표면적인 부분인 것뿐입니다. 결국에 이걸 엄마들한테 계속 보내줬다라고 해서 아이가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아이가 성적이 오르려면 그 학생마다 오답에 대한 유형을 제로, 틀린 문항의 개수를 제로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시간을 아이들에게 할애할 수 있느냐. 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컨텐츠가 쭉 진행될 거고요. 플래너, 아까 그랬죠. 본인 아이들이 매번 시험을 보는 내용들 중에 틀린 오답 문항을 이렇게 작성이 될 겁니다. 답 문항 코드가 적혀지고요. 개인별로 아이들이 쭉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게끔 개인별로 쭉 다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나중에 파이널 때 학생별 파이널 자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플래너라는 작업을 이용해서 선생님 플래너 작업은요 아이들이 올바른 공부 습관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일종의 장치 아니겠습니까? 물론 맞죠. 하지만 이 플래너를 활용하는 걸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결국에 이 축적되어 있는 학생별 문항 데이터들은 나중에 각 고사마다 개인별 파이널 자료로 모두 다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뒤쪽에 보시면 아이들이 쭉 실제 고등학교 1학년,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돼야 되는 아이들의 작품들입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예섬학원에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습하고 있는 아이들도 지금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긴장의 끈을 좀 놓지 마시고 이 연휴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2월달, 3월달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학습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이 부분에 맞춰서 뭔가 우리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빠르게 케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간고사 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좀 시작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쭉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만큼 반복을 할 것인가. 자, 기준점 8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각 학교에 관련된 그 문항들, 컨텐츠들이 얼마만큼 정제되어 있는가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부분에 맞춰서 아이들이 케어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대면 보강에서는 그냥 단순히 너 대면 클리닉 하러 왔지? 와서 여기서부터 이거 풀어. 자, 모르는 거 물어봐. 라는 건 사실상 클리닉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누가 못합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다 조교들을 써서 대학 잘 가고 공부 수학 잘하는 조교들 써서 야, 저기 요거에서 요거 부족하니까 여기서부터 이거 풀려. 질문 받아줘 옆에서 라고 하는 게 지금 현실적인 대면 클리닉의 현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있죠. 주어진 시간 안에 아이들이 정말로 그 본인의 약점들을 얼만큼 케어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너무 더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대면 클리닉 또한 개인별로 컨텐츠들이 모두 다 존재해서 본인이 정말 약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유형들을 제로로 만드는 거. 문항에 틀린 문항을 제로로 만든다는 거. 그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역시나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결국 학원을 와서 수업을 듣는다라는 건 성적을 내기 위함인 거지 언제까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 수업은 어떻네 저 수업은 어떻네 그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대형 단과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이라면 결국에 수업의 능력치는요 다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고 다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여기서 조금 더 세심하게 들어간다면 본인 아이 학교에 맞는 컨텐츠들을 계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건지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과제도 또한 그렇게 흘러갈 것인지 케어도 그렇게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앞으로 다가오는 3월달, 4월달 쭉 지나서 4월달, 4월 3주차에서 4주차 중간고사 보죠. 그 중간고사 때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 학원과 그리고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로 학원에 온 목적이 정말 성적 상승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작은 선물로 전달을 해줄 것을 약속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짧으면 짧고요. 길면 긴 짧은 제 입장에서 좀 짧네요. 어찌됐건 간에 1학년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짧게 영상으로나마 제공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을 보시고 우리 아이는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걸 아이와 많이 얘기를 나누시고 혹시라도 상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학원 데스크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고등학교 1학년 2022년이죠. 2022년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대비를 위한 중간고사 대비 컨텐츠 그리고 설명회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